오늘 배울 내용은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 여러분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렇다면 먼저 고민할 것은 내가 만들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을 가질까라는 거거든요. 회원 가입 기능이 필요할까? 로그인 기능이 필요할까? 게시판 글쓰기 기능이 필요할까? 이런 이제 기능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획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이러이러한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런 기능들을 잘 모아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응집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기능들을 잘 모아서 클래스가 같도록 해야 될 거예요. 즉,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부터 고민하는 거지, 구현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구현은 나중에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보면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요구사항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요구사항이 있냐면, 음, 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 프로그램이 가져야 될 기능들이에요. 로그인 기능, 글쓰기 기능, 회원가입 기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웹 프로그램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사용자가 첫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최소 3초 안에는 보여줘야 돼. 혹은 1초 안에는 보여줘야 돼. 라든지.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MySQL을 꼭 써야만 돼. 라든지. 인터넷 환경은 이러이러해. 라든지. 이런 이제 제약사항을 우리가 제약,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약사항들을 모아놓은 것을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해요. 이런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 그 조건을 만족할 만한 아키텍처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말하잖아요. 그 구조라는 것은 이런 비기능적 요구사항, 그리고 기능적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초보자들은 이런 아키텍처를 고민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여하튼 그런 아키텍처라는 것이 이렇게 고민되면 그 아키텍처에 맞춰서 내가 만들 기능들을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라는 것은 구현하는 게 아니라 설계라는 것은 제가 저번부터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설계라는 것은 이름을 정하는 거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클래스 이름을 정하고 메소드 이름을 정하고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를 정하고 이런 걸 정하는 게 보통 설계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기능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라는 걸 고민하다 보면 메소드 이름은 이런 게 필요하겠는데 이러이런 메소드가 필요하겠는데 이 클래스가 이런 걸 가질 것 같아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즉 구현은 좀 나중이에요. 구현은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좀 뒷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것은 좀 뒷부분이다. 그 전에는 뭘 구현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 고민하고 설계하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즉,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될지부터 먼저 고민한다 이 말입니다.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래서 만들어야 될 기능들을 관련된 것끼리 묶은 후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즉,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기능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인터페이스 작성 문법을 보면 클래스랑 좀 비슷해요. 퍼블릭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이름 나오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안에 이제 메소드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메소드 구현은 없고 메소드 선언만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될지부터 고민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 선언만 돼 있는 것, 그런 내가 만들어야 될 기능이 선언만 되어 있는 것이 인터페이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 인터페이스 유저라는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 안에 메소드가 선언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랑 되게 비슷해요. 인터페이스 이름은 어퍼 카멘 클래스로 작성되고요. 즉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되고,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처럼 자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인터페이스는 모든 필드가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이어야 되고, 모든 메소드는 퍼블릭 앱스트랙트 추상 메소드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추상 클래스 배울 때 메소드가 선언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상 메소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앱스트랙트란 말이 붙은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좀 어려워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인터페이스라는 걸 만들어 볼 텐데, com.example 이란 패키지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를 눌러보시면,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자바 클래스라는 걸 생성하겠다라고 하면 그 밑에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줄 텐데, 여기다가 로또 머신이라고 이름을 제가 지어보겠습니다. 로또 머신이란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 로또 머신이라는 것은 몇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또 한번 해보셨죠? 로또 구입해 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로또 구입하고 나서 로또 이렇게 당첨하는 그런 당첨하는 방송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로또 이렇게 당첨하는 방송을 보면 처음 이런 걸 하죠. 볼 있죠? 1부터 45까지 써 있는 볼을 어떻게 합니까? 로또 기계에 넣잖아요. 로또 구슬을 로또 기계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로또 기계에 있는 볼들을 섞죠. 섞은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섞인 볼을 볼 중에서 6개를 꺼내죠. 보너스 볼까지 7개 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너스는 없이 6개만 꺼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3가지 기능이 필요해요. 로또 기계에 볼을 넣고, 그 다음에 볼을 섞고, 그 다음에 볼을 꺼내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로또 머신은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로또 머신은 퍼블릭 보이드 셋 해주는, 뭘 세트해줘요? 볼스를 세트해준다. 볼스를 세트해주는데 45개의 볼이죠?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볼 배열, 볼스라는 거를, 볼에 대한 배열, 우리가 배열이라는 걸 앞으로 배울 건데, 이 배열은 볼을 여러 개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볼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선언했는데, 볼이라는 게 아직 우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볼이라는 걸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빨갛게 에러 나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커맨드 엔터, 옵션 엔터. 그러니까 이게 단축키는 손가락으로 외우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잘 외우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맥 같은 경우에는 옵션 키랑 엔터 키를 누르면, 없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하겠느냐? 이런 이제 메뉴가 떠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클래스 볼을 눌러주게 되면 이 com.example 패키지에다 만들겠다. 이러면 자동으로 볼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컴파일 에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즉, 배열이라는 것은 여러 개를 말합니다. 볼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볼이 여러 개를 받겠다.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머신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볼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t bols라는 게 있고, 볼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줍니까? 얘는 섞어야겠죠. 뭐 셔플이라고 하든 믹스라고 하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볼들을 섞는다. 내가 볼을 이제 받았잖아요. 볼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볼들을 섞는다라는 겁니다.
자, 섞은 다음엔 어떻게 해줘요? 섞은 다음엔 자기가 갖고 있는 볼을 외부에다가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볼의 배열, 아까 볼의 배열은 볼이 여러 개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45개를 받을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볼을 배열을 이제 볼 여러 개를 바깥에다 꺼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get balls라고 해줄 겁니다. 6개의 볼을 반환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 때는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public void 메소드명 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뒤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메소드를 구현해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구현하는 코드가 없어요. 그냥 메소드를 선언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메소드는 다 추상 메소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뭘 적어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abstract라는 말을 키워드를 여기다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모든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추상 메소드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추상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를 나타내는 abstract가 모두 생략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뭘 가진다고 했었냐면 또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가지는데 45개와 6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45와 6이라는 것도 뭔가 고정된 값이니까 얘가 이제 뭐를 가지도록 할 거냐면 인티저 max 볼 count라고 해서 45를 갖도록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return 볼 count는 6이라고 선언을 해줄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선언된 변수들 있죠?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이런 변수들은 사실은 이게 뭐가 생략된 거냐면 public static 이라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모든 필드는 public static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public static 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즉, public static 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얘는 메모리에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변수, 요 스태틱한 요 두 가지 필드는 로또머신 점 맥스 볼 카운트, 로또머신 점 리턴 볼 카운트라고 해서 선언해 줄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로또머신은 인터페이스고 메소드가 선언만 돼 있기 때문에 이 로또머신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new 연산자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져야 될 것 같아. 라고 선언만 하는 거예요. 선언만. 그럼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만 해주게 되면 내가 메소드 안을 구현 안 해줘도 이러이러한 메소드가 있어라고 쭉 나열해 줄 수 있죠. 마치 여러분들 그 투두라고 해서 그 해야 될 목록 이렇게 적잖아요. 나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 우선 투두 해야 될 일 쭉 적죠. 아직 그 일을 안 했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나씩 할 때마다 이렇게 줄을 그어서 내가 그 일을 했어라는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내가 구현해야 될 메소드를 미리 정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메소드 하나하나씩을 구현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로또머신이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면 이 로또머신이라는 걸 제가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로또머신은 이런 기능을 필요해. 그럼 이런 걸 내가 구현하겠어 라고 한다면 로또 머신 인풀이라고 제가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데 얘는 뭘 구현해줘요? 임플리먼트 해주고 나서 로또 머신이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겠다 라고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밑줄 쫙 그려졌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 반드시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구현해줘야 됩니다. 오버라이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옵션 엔터 맥은 이렇게
옵션 키와 엔터 키를 딱 눌러주면 임플리먼트 메소드라는 게 나와요. 이 메소드를 구현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눌러주면 이 로또머신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메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OK 누르면 이렇게 구현이 되죠. 구현이 되긴 했는데 현재는 아무런 내용이 없죠. 자, 그러면 이 로또머신과 로또머신 인풀이 구해졌어요. 자, 그럼 요 로또머신과 로또머신 인풀은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어떻게 동작하도록 할 거냐? 제가 로또머신, 우리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실행되니까 로또머신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게 메인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요 인터페이스는 인스턴스가 될 수 없다고 했었고, 얘는 그걸 구현한 클래스니까 얘가 인스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페이스도 뭘 할 수 있느냐? 인터페이스도 참조하는 레퍼런스 타입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머신은 new 로또머신 인풀 이렇게 해주게 되면 문법상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로또머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줬고 이 로또머신으로 참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한 거예요? 이 코드가 실행됐다는 것은 로또머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눈앞에 뭐가 생긴 거예요? 로또머신 기계가 짠 하고 생긴 거죠. 그럼 로또머신 기계가 짠 생겼으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뭘 넣어주셔야 돼요? 45개의 구슬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볼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볼은 뭘 가져야 되죠? 볼은 넘버를 가져야 되겠죠? 넘버를 가집니다. 볼은 넘버를 가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에 있는 숫자가 내가 6번 볼이에요. 6번 볼인데 이게 막 섞이면서 숫자 값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번이었는데 막 볼이 섞이면서 10도 되고 20도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사기죠? 그래서 볼은 만들어졌을 때의 숫자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졌을 때 어떤 특정 숫자를 갖게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졌을 때 가졌던 그 숫자가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린 무슨 클래스라고 했었냐면 불변 클래스, 이미터블 클래스라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볼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행성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볼은 태어날 때부터 넘버를 갖도록 해야겠다. 근데 프라이빗이라고 돼 있으면 내부적으로만 사용되고 외부에서는 이 숫자가 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이 숫자 값을 얘가 자신이 갖고 있는 숫자 값을 알려주기 위해서 getter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get number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자신의 넘버를 반환해 주고 있죠. 이렇게 생성자에서 어떤 초기값을 넘겨서 필드를 초기화해 주고 값을 리턴만 해주도록 하는 이런 클래스를 우리는 불변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또머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몇 개의 구슬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볼 B1은 new 볼 숫자 1이 써져 있는 볼 B2는 new 볼 숫자가 2가 써 있는 볼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이렇게 볼에 대한 인스턴스가 몇 개 만들어줘야 되냐면 45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45주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변수가 45개나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같은 타입의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하면 그때 뭘 사용하면 좋으냐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배열이란 걸 사용하면 돼요. 배열이란 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변수가 45개 필요한 거예요. 변수가 45개 필요하다. 볼이란 변수가. 그래서 볼 배열, 볼수는 new 볼에 45 이렇게 해주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볼 인스턴스를 45개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배열은 이 B1부터 B45까지 이 변수를 선언한 거지
뒤에 있는 이 new 인스턴스, 이 인스턴스를 생성한 게 아닌 겁니다. 뭘 생성한 거예요? 보를 45개를 가리킬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변수를 45개나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배열은 어떻게 돼?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줘야 되느냐? 볼스의 0번째는 new 볼의 1 이렇게 해서 사실은 44번째가 45 이렇게 변수 선언해 줘야 돼요. 그건 1이죠. 자, 이 배열이라는 것은 방이 45개가 있는 겁니다. 방이 45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은 숫자가 0이에요. 0번 방부터 44번째 방까지 있는데 이 각각의 방들이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얘가 B1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B2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B45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배열은 이렇게 0부터 44까지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45줄 적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주면 된다? 반복문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for 인티저 i는 0부터 i는 4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4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부터 44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볼스의 i번째는 new 볼 해주는데 i는 0부터니까 i 플러스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볼스의 i번째는 볼을 45개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볼에 대한 배열. 볼스는 볼에 대한 배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볼에 대한 배열도 얘도 객체입니다. 그래서 볼스가 참조하는 것은 뭘 참조하냐면 이 볼에 대한 배열을 참조하는 거예요. 볼스는. 근데 거기에 0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있어요? 44번째까지 방이 있는데 얘네들이 뭘 참조하는 거냐? 얘네들은 볼을 참조할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볼을 참조할 수 있는. 즉 여기까지의 코드는 뭐냐면 볼에 대한 배열 볼스는 new 볼에 대한 45 얘는 생성자가 아니에요. 배열을 생성할 때 이렇게 해줍니다. 대괄호 열고 45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부분만 메모리상에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현재 가리키는 게 없어요? 가리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볼스의 0번째는 참조하는 게 없으니까 얘는 널인 상태인 거예요. 딱 널. 그래서 어떻게 줘야 돼요? 볼스의 0번째는 지금 아직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new의 얘를 참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new의 볼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참조해 주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해요? 볼스의 44까지 0부터니까 이렇게 하면 45개가 되는 거죠. 45개의 볼을 쭉 어떻게 해준 겁니까? 쭉 초기화해 준 거죠. 이게 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기화가 됐어요. 이렇게 초기화된 볼스를 어떻게 해줘요? 로또 머신에다가 .set 볼스인 다음에 볼스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넣어준 다음에 어떻게 해줍니까? 로또 머신에다 볼을 넣어줬잖아요. set 볼스에서 로또 머신에다 볼을 넣었어요. 넣은 다음엔 어떻게 해줘요? 야 이제 섞어 해서 이제 얘가 섞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섞어준 다음에는 이 로또 머신으로부터 뭘 꺼냅니까? 6개의 볼을 꺼내는 거예요. 그럼 이 볼스가 리턴해주죠. 볼 리턴해줘요. 볼에 대한 배열을 리턴해주게 됩니다. 리절트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얘가 볼에 대한 배열을 리턴해줬으니까 리턴 받은 것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인티저 i는 0부터 i는 배열의 랭스라고 해주면 이 배열의 길이가 나옵니다. 지금 얘가 리턴해준 배열의 길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배열이 6개다 하면 6개짜리 배열이다면 6이 나와요. 그럼 0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1, 2, 3, 4, 5에서 6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리절트의 i번째가 갖고 있는 get 넘버를 출력해줘라 라는 코드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만 잘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로또머신은 로또머신이라고 해줬고 볼스가 들어갔죠. 섞었어요. 꺼냈어요. 출력해줬습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로또머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이 클래스를 우리가 아무것도 아직 구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볼 40보게 만들어서 볼 40보게 집어넣고 섞은 다음에 꺼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되도록 만들려면 이 로또머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얘를 구현체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또머신은 뭘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내부적으로 볼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 볼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private 볼에 대한 배열 볼스라고 해주고 볼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줍니까? this 볼스는 볼스. 그래서 지금 받아들인 볼을 자신의 필드 볼스로 초기화해 줬습니다. 자기가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섞어줘야 돼요. 섞는 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러분들? 자, 섞어야 돼요, 그죠? 막 손으로 섞어요? 어떻게 섞을까요?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0번째부터 44번째까지가 뭘 참조가 돼 있었습니까? 볼을 이렇게 참조하죠. 1이라고 써 있는 볼부터 45까지 써 있는 볼까지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섞는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 현실처럼 막 이렇게 공들을 막 흔들어서 섞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랜덤한 값 두 개를 구할 겁니다. 두 개. 어떤 값이냐? 어떤 걸 구하냐면 0부터 44 사이에 있는 값 두 개를 구할 거예요. 자, 0부터 44개에 있는 두 개의 값을 구하면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하고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할게요. 랜덤 값 두 개를 구했어요. 근데 얘가 첫 번째 랜덤 값을 구했는데 3이 나왔고 얘가 9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0, 1, 2, 3번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9번째가 있을 텐데 얘가 참조하고 있는 건 4일 테고 얘가 참조하고 있는 건 10번 볼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줄 거냐? 이 3이 얘를 참조하게 하고 얘를 끊어버릴 거예요. 9는 얘를 참조하게 하고 얘를 끊어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와 9번째가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됐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컴퓨터는 속도가 빠르니까 10,000번만 반복하겠습니다. 랜덤하게 0부터 44부터 0부터 44까지 있는 값을 랜덤하게 두 개의 값을 구해서 그 두 개의 위치를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 두 개를 꺼내서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는 걸 랜덤하게 10,000번을 해주게 되면 섞는 결과가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섞여진 다음에 앞에서부터 6개를 리턴해 줄 겁니다. 앞에서부터 6개. 섞인 결과에 6개를 리턴해 주게 되면 로또 번호를 우리가 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으로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랜덤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랜덤한 값. 자, for 인티저 i는 0부터 i는 만까지 반복하겠습니다. 두 가지 값이 필요하네요. 자, 0부터 44까지의 랜덤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매스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스태틱한 메소드 중에서 랜덤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적어준다면 mass.random이라는 메소드는 뭘 리턴해 주냐면 0.0 실수예요. 0.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실수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0. 막 이런 실수값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0.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실수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 곱하기 45를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4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0에다 45 곱해도 0이죠? 1.0에다 45 곱하면 45.0이죠. 자, 그럼 실수인데 실수를 정수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실수를 정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정수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인티저로 정수를 바꾸게 되면 발림 현상이 발생하니까 0보단 크거나 같고 45보단 작은 정수가 나오게 되죠.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0보단 크니까 0부터 44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인티저 x1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초기화해 줄 거고요. 인티저 x2라는 값도 두 가지 선언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if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해줄까요? 볼에 대한 템프는 볼스의 x1이라고 해줄게요. 자, 값을 치환할 때는 임시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같은 타입의 임시 변수. 자, 이거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x1에 해당되는 걸 참조하는 걸 tmp가 일단 참조하라고 약간 백업을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볼스의 x1은 누굴 참조하도록 할 거냐면 볼스의 x2와 참조하는 것을 볼스의 x1이 참조하도록 해라 라고 얘가 x 두 번째 참조하는 값을 얘가 참조하도록 바꿔준 거고요. 그 다음에 볼스의 x2는 원래 이 x1이 참조하던 걸 템포에다가 백업해 놨었잖아요. 그래서 x2에다 tmp가 하는 것을 가리키도록 해줄 겁니다. 이걸 치환할 때는 두 개의 값을 바꿔줄 때는 반드시 임시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if 그다음에 for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럼 반복을 10,000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돼요? 10,000번 바뀌게 되면 값이 섞이게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그런 다음엔 6개의 볼을 반환해야 할 텐데 볼에 대한 배열 리절트는 u 볼 해주는데 얘는 6개를 참조할 수 있는 볼에 대한 배열을 선언해 줄 거고요. 뭐예요? 볼 6개를 참조할 수 있는 배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줄 거냐? 또 인티저 i는 0부터 i는 6보다 작을 때까지 6번 반복하면서 뭐 해줄까요? 리절트의 i번째에다가 볼스 갖고 있는 i번째를 넣어줄 겁니다. 섞였으니까 차례대로 0번째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5까지 계속 리절트에다가 참조하도록 넣어준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리절트를 이렇게 리턴하도록 해줄 거예요. 리절트가 볼 배열이었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메인 메소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3, 32, 1, 13, 22, 42라는 값이 나왔네요. 여러분. 그죠? 최초로 로또 머신으로 값 구한 건데 이거 뭐 로또 한번 사봐야 될까요? 우리 이거 다 같이 사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다 1등 되시면 어떡하죠? 이 번호 제가 적어놨으니까 뭐 9명 이상 됐다 하면 여러분들이니까 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사볼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 배우면서 좀 최초로 이제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죠. 자, 어, 그런데 지금 보면 숫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45, 45. 이런 숫자는 이제 그럼 뭐로 바꿔주는 게 좋으냐? 우리 아까 앞에서 뭘 가져야 된다고 했었냐면, 아, 이 인터페이스를 보면 이렇게 상수를 정했었잖아요. 맥스 볼 카운트랑 리턴 볼 카운트 정했기 때문에 얘를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4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로또 머신의 맥스 볼 카운트, 맥스 볼 카운트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6은 뭐가 되는 거예요? 로또 머신의 리턴 볼 카운트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숫자 6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에 메인에서도 얘가 이제 6 부분은 사실 이게 랭스로 해도 되고 45라고 돼 있는 거는 맥스 볼 카운트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볼이 6개고 7개가 맞춰야 되는 되게 어려운 로또가 있다더라. 파워볼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46, 7만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줬더니 우리가 코드 하나도 안 바꿨는데 저 상수만 바꿔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7개의 볼이 섞여 있는 볼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터페이스, 로또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로또 머신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한번 직접 구현을 해봤어요.